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주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대 1호간의 학부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잠시 폐쇄가 됐었고, 예,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죠. 16일자로 해서 공대 3호관, 4호관, 9호관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게 이집트 대학원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접촉자가 좀 많아지는 바람에 폐쇄가 됐고, 궁극적으로는 대면 필기 중간고사 시험을 전면적으로 아마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추후에 한번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던지 아니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고 시험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중간고사를 비대면으로 치는 건 아무래도 공정성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도 힘든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 안 되면 기말고사에 전범위로 해서 시험을 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한번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 수업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10월 30일 날짜 오후 4시에 제가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업부에 현재 재직 중인 이호준 박사에게 간단한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북대의 경우에는 취업박람회라고 하죠.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이제 채용 설명회 같은 게 오지 않기 때문에 좀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전체적인 사업부 소개랑 그 중에서 파운더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파운더리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세미나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다가 줌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그 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업로드할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들을 거고요. 자, 그럼 8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회로 구성 요소로서의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모델 그리고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게 이제 라지 시그널 모델이었었고요. 그 후에 입력이나 출력의 전압이 약간의 변화가 생길 때 회로 해석을 하는 방법인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즉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은 이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었고, 라지 시그널은 신호 변화가 클 때 사용하고 스몰 시그널은 신호 변화가 작을 때 적용을 해서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플리케이션 렉티파이어랑 볼테이지 레귤레이션, 리미팅 서킷까지 했었고, 이번 주에는 그 뒤에 이어서 볼테이지 더블러와 레벨 시프터 그리고 간단하게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챕터인 챕터 4죠. 챕터 4의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캐패시티브 디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우게 될 회로가 볼테이지 더블러가 되겠는데요. 볼테이지 더블러가 왜 필요한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캐패시티브 디바이더로부터 시작해서 볼테이지 더블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칩을 설계하면 칩에서 가해지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서플라이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V의 전압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 칩 내에서도 모든 트랜지스터가 3V의 전압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6V의 전압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볼테이지 더블러라는 서킷을 구현해서 특정 부분에서는 이 입력되는 전압을 약간 뻥튀기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더블러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캐패시티브 디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에 보이는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텝 펑션으로 인풋이 들어가죠. 이럴 경우에 V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 여기 캐패시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델타 V 아웃은 델타 V인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캐패시터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캐패시터에 어떤 스텝 펑션이 들어가서 이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플러스 전화가 공급이 되었을 때 반대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을 못 해주죠. 그래서 이 C1이라는 캐패시터에 충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C1이라는 어떤 원래부터 존재하던 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충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V인풋 전압이 Voutput 전압에 그대로 출력으로 나타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 이거는 캐패시티브 디바이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충분히 충전이 될 수가 있죠.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인풋 델타 V는 C1 더하기 C2분의 C1 이 V 아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항이랑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죠. 저항이었으면 만약에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인이 됐을 텐데 캐패시터는 반대로 이 C1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회로 이론 하시면서 다들 배우셨죠?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테이지 더블러를 구성하기 전에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풋 전압이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죠. 여기 인풋 전압이 점점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풋 전압이 여기에 이렇게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캐패시터의 반대쪽 부분에 마이너스 전압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 다이오드 노드에 있던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다이오드 쪽은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됩니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ON이 되겠죠. 자, ON이 되면 이와 같은 회로로 구성이 되죠. 그럼 이쪽이 Voutput 단자니까 Voutput 단자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T1이 될 때까지 쭉 0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캐패시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상태에서 V인이 계속 가해졌으니까 캐패시터의 V인 값이 전압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VP라는 맥스 값이 저장이 되겠죠. 전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풋 전압이 이 VP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작은 값을 쭉 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쪽 전압이 이쪽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가집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상대적으로 음의 전하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기서 양의 전하가 일로 빠져나가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음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에 양의 전하가 더 필요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양의 전하를 끌어당겨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겨 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음이 되고 여기가 양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 오픈이 되죠. 오픈이 되면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로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Vout은 대신에 Vin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VP가 저장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VP 잠시만요. 다시 회로를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 인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V 아웃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V P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VE는 VP 더하기 Vout이 되겠죠. 그럼 Vout은 Vin 마이너스 VP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띄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자 0V를 지난다. 인풋이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VP가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서 또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VP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VP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값이 쭉 올라간다. 그러면 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이오드가 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변하더라도 다이오드가 계속 오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VP가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그 V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이 계속돼서 차지를 이제 마이너스를 더 끌어가서 이 다이오드가 꺼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좀 기존에 했던 해석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사하게 다이오드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이오드 방향이 지금 바뀌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Vin이 자 0V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죠. 증가하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끌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이거 오픈이 되겠죠. 오픈이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회로가 구현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캐패시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왜냐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뭐 충전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V인이 그대로 Vout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그리고 T1이 됐을 때 요 인풋이 0이 되죠. 요게 0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가면 캐패시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차피 충전된 게 없으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어떻게 돼요?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 전압, 0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ON이 돼서 Vout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Vout이 이렇게 쭉 0이 됩니다. T2까지요. T2까지 쭉 0이 되다가 그 사이에 캐패시터는 충전이 되겠죠. 캐패시터는 충전이 됩니다. 캐패시터는 충전이 되는데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VP면 VP가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VP를 찍고 이쪽 VP죠. 이 VP를 마이너스 이제 V인이 마이너스 VP를 찍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VP가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 값이 점점 줄어들죠. 마이너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줄어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맞나요? 아, 반대 방향이네요. 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VP고 이쪽은 마이너스 VP고 이거는 마이너스 VP보다는 큰 전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의 전화가 일로 모이고 그럼 음의 전화가 더 필요하죠. 음의 전화가 더 필요하면 이쪽이 더 양의 전화가 되죠. 그러면 다시 꺼지네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부터 꺼져서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VP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되냐? 출력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VP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VP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V인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V 아웃이죠. 그래서 부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인 플러스 VP가 V 아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V인이 마이너스 VP니까 0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점점점점점점 충전이 쭉 되겠죠. 해서 0V가 됐다. 그럼 VP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게 VP까지 올라가면 이 VP까지 피크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쭉 떨어지고요. 이렇게 출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자,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이유는 여기에 다이오드가 다시 켜지면 또 변화가 생길 텐데 켜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V 아웃풋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이 V인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VP보다도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기 이 VP가 걸려있는 상태고 여기가 0이니까 켜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오픈된 상태로 해서 이 출력이 쭉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테이지 더블로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볼테이지 더블로 회로가 되겠고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 C1과 C2에 걸리는 초기 전압은 C1과 C2는 초기 전압이 0이고
C1과 C2의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음의 주기부터 분석을 시작하면 분석이 단순해지니까 여기 입력이 지금 음이죠. 그러면 V인이 0 아래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0V였고 V인이 음으로 0V 아래로 떨어지면 T1이 ON이 되죠. 그 이유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이동을 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0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거는 ON이 되고 이거는 OFF로 열려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Vout은 0V죠. 그래서 T1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0V가 형성이 되고 캐패시터 C1은 충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T가 T1이 됐을 때, T1은 이쪽이죠. T1이 됐을 때 이 캐패시터의 전압은 마이너스 V, P에 이르게 되고 T가 T1보다 큰 시간을 가질 때 입력은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 입력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양전하를 C1 캐패시터의 왼쪽 평판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C1에 마이너스 VP가 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D1이 꺼지게 되죠. D1이 꺼지는 이유는 여기에 양전하가 충전이 되면 이쪽에 음전하가 또 충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음전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은 0이 되니까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충전이 안 됐으니까 0V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ON이 되죠. 그럼 이런 회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이 회로가 복잡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Vout은 어떻게 될까요? Vout은 Vin이 플러스 마이너스고 Vout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in 더하기 저기 C1 이꼴 Vout이 되죠. Vout은 그럼 Vin 더하기 C1이라는 전압이 되는 거죠.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지금 VP죠. Vin이 마이너스 VP죠. VP 그리고 C1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VP가 충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P가 충전이 되어 있는데 요 마이너스 플러스 4를 바꿔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VP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요 V인 값이 점점 증가하죠. 증가하게 될수록 어쨌든 뭐 증가하더라도 마이너스 값이니까 증가하게 될수록 요 값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를 쭉 하다가 뭐 당연히 0V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0V면 Vout이 VP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캐패시터 디바이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2분의 VP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맥시멈 VP가 갔을 때 두 개 더한 게 어떻게 되나요? EVP가 되죠. EVP인데 캐패시터가 값이 똑같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맥시멈 값이 V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2 포인트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죠. D2 포인트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말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책을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C1은 이미 방전이 다 돼서 충전된 양이 없죠. 그러니까 인풋이 그대로 요 단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VP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작은 값들이 나오면 요 다이오드는 오픈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양이고 여기 그라운드니까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VP가 지금 충전이 돼 있는데 이쪽은 VP보다 작은 거니까 또 오픈이 되죠. 그럴 경우에 지금 VP라는 전압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쭉 계속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되다가요. 자, 마이너스 VP에 도달을 하면 마이너스 VP 전에 여기 또 포인트가 있네요. T3 0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V인에 0이 들어가면 이쪽에 0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쪽 다이오드가 이렇게 ON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다이오드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여기에 VP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뭐 음의 값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 오픈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C2는 계속 Vout이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 C1이 계속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충전이 되죠. 그래서 여기 V4까지 쭉 충전이 되다가 V4가 되면 어떻게 되냐? V4는 마이너스 VP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VP보다 좀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VP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기는 VP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플러스 차지를 여기에 공급해주면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에 필요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전달을 해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전압이 좀 더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누군가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음의 전압을 이쪽으로 끌어당겨 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차지를 띱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이쪽이 그라운드니까 이게 또 오픈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VP고 이거는 마이너스 VP죠. 이것도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럼 아웃풋이 계속 또 VP로 유지가 되죠. 그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다시 T5라는 사이클에 도달을 합니다. D5라는 사이클에 도달을 하면 0V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이 V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0V고 여기 마이너스 VP가 아까 충전이 된다고 했었죠. 충전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충전이 되니까 이 사이클에서 충전이니까 마이너스 VP가 충전이 됐고 이 상태에서 0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플러스 전화를 공급해주고 마이너스 전화를 이쪽에서 땡겨와야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오픈이 되고 여기는
숏이 되는 거죠. 그러면 C2와 C1의 볼테이지 디바이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P에서 2분의 VP가 더해지게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면서 4분의 VP 이렇게 쭉 다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Vout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점이 되는 거고, 이거를 여기 뒤에는 VP가 들어가고요. 이거를 다 쭉 더해주는 수식 행렬을 사용하면 1-2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1분의 1 VP가 돼서 최종적으로 2분의 VP로 세틀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디바이더가 볼테이지 더블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테이지 더블러에서 D1이 어떤 거였나요? 여기 D1의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V인이 0에서 시작해서 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D1이 숏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요 전류랑 같겠죠. 대신 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여기 C1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I D1은 마이너스 C DT DV 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그냥 부호 따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C1의 DT DV 인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변화량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에 따라 V인의 변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낮은 값 빼기 높은 값이 돼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커런트가 쭉 증가하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전류 방향이 똑같네요. 그래서 C1에 흐르는 전류도 이 방향이고 이것도 이 방향이니까 ID1은 여기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랑 똑같아져서 여기 DT, DV1, C1이 되는 거죠. ID1은.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고 이 변화량이 제일 크다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T1부터 보시면 여기 T1, T2, T3인가요? T3까지 T1 다이오드는 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D1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꺼져 있고 두 번째 T1 이후에 이렇게 켜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T2에서 T3 사이에서는 이렇게 오픈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 오픈됐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없죠. 그래서 T2랑 T3 사이에서는 다이오드 전류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T1에서 T2 사이에는 다이오드 2가 쇼트돼 있고 T1은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지만 요 인풋 전압이 이쪽 뭐죠? 다이오드 2로 정확하게 전류가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C1이 지금 다 충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전압에 특정 전압이 다이오드에 다 걸려서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D1 다이오드 전류도 여기 노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는 흐를 수 있죠. 오픈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다시 D3를 기준으로 보면 D3가 어디 있네요. D3에서 다시 요 C1, D1은 이렇게 ON이 되죠. 그럴 경우에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이 캐패시터 전류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가고, D4에는 다 끊어지기 때문에 0V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돼서 볼테이지 더블러의 D1 다이오드의 커런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볼테이지 시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고, 다이오드가 있을 때 다이오드가 ON이 되면 Vin이 Vout으로 그대로 나오죠. 근데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쓰면 여기에 VD ON이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Vout 전압에서 이 VD ON만큼 뺀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나타내는 회로가 이 회로가 되겠고요. 이때 전류원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변동이 되면 VD ON 값이 변동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일정하지 않고 Vout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류원 소스를 달아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V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출력은 다이오드 전압 ON만큼 다운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테이지 시프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볼테이지 시프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구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V인이 여기 들어가고 Vout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이오드를 두 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VD O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여기 또 공급해줬죠. 전류원 공급해주는 아까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 다이오드의 전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Vin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압이 더 더해지죠. 그래서 이 VD ON만큼 더해져서 시프터로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 내용이고요. 자, 챕터 3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챕터 3와 관련해서 숙제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예제가 아니고 프로블럼 3.4, 3.8, 3.11, 3.12, 3.28, 28, 3.32번을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